안녕하세요. IT 기반의 컨텐츠 미디어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는 노가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류 알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구학적으로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나 2024년까지 태어날 아이들이고요. 기저귀 찰 때부터 유튜브 시청을 하고 서너 살 때부터 AI 챗봇과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디지털 온리 또 AI 네이티브, 챗봇 네이티브라고들 합니다. 비즈니스 성공을 원한다면 매우 어린 나이에 그 어떤 세대들도 갖지 못한 이 소셜 영향력과 소비력을 모두 갖춘 알파 세대를 지금 바로 알아야 됩니다. (2018년) 생후 18개월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영국 부부에게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입을 열었을 때 뱉은 말이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AI 스피커 알렉사였기 때문이거든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일은 각종 외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만큼 MZ세대를 이어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는 새로운 인류 또는 몬스터 세대로 불립니다. 오늘은 왜 기업에서 이 알파 세대를 주목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기존에 알던 세대와는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 즉 2010년 이후에 태어나서 2024년까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까지를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호주의 미래학자이자 인구 통계학자인 마크 맥클린들이 처음으로 명명했는데요. 이후 기관들이 이 네이밍을 이어받아서 활용하면서 이들을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MZ세대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를 함께 일컫는 표현이니까 알파 세대는 곧 Z세대의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Z세대와 알파 세대가 나뉘게 된 이 출생의 기점, 2010년이죠. 이 해는 어떤 일이 일어난 해일까요? 바로 글로벌 양대 기업인 애플과 삼성이 각각 최초의 태블릿을 출시하면서 그동안 PC 접근성이 낮던 아이들에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기반을 마련해준 해입니다. 덕분에 이 아이들은 기저귀 차던 시절부터 유튜브를 시청하고 또 스크린 클릭부터 하게 된 세대가 되었습니다. 말을 배우고 글을 익히기 훨씬 전부터 스크린을 위아래 좌우로 넘기거나 이 클릭하는 법을 직관적으로 익힌 거죠. 알파 세대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목격했을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TV나 모니터 화면 위에서 이 자꾸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쭉쭉 눌려보다가 확대가 잘 안 되니까 갸우뚱하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알파 세대는 3살쯤부터 이 터치 스크린만으로도 지구 끝까지 닿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크린 에이저라는 별칭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스크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이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제 몸처럼 다루죠. 알파 세대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이 IT와 소셜 미디어로 지구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장차 IT 기술 소비자로서 또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며 소셜 미디어의 주축이 되어 마케팅을 폭발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세대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주 280만 명이 태어나고 있다지만 기성세대에 비해서 아직 인구수가 적고 절대적인 나이가 어린 탓에 산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영향력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혼족, 딩크족의 돈주머니가 주변 일가 친척의
한 아이에게 집중되면서 시장이 이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쓸 수 있고 또 가정의 구매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알파 세대는 벌써 시장의 큰손이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상당수 베이비 부머 세대인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해서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등까지 이 8명에서 10명의 친척과 지인들이 본인 돈 지갑을 연다는 뜻의 신조어 A포켓, 10포켓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호주 재무계획협회에 따르면 알파 세대는 Z세대에 비해서 40% 이상의 높은 용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알파 세대는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부터 넉넉한 소비력을 갖춘 것에 더해 2020년대 소셜미디어 전성기가 가져온 실시간 검증의 세상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고 탐색하는 것이 당연한 아이들이죠. 풍성한 정보를 얻으면서 다방면으로 성숙해지다 보니까 절대적인 나이와 무관하게 소비에 대해서 주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알파 세대는 경제적인 힘은 없으나 이 지출에 대한 결정은 내리는 참 얄궂은 권력자입니다. 알파 세대는 매우 어린 나이에 그 어떤 선배 세대들도 가지지 못한 구매력과 소셜 영향력을 모두 가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소비력을 지닌 세대로 불리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심지어 트렌드를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해왔던 그저 그런 세대 분석들과는 달리 기업과 서비스, 브랜드 및 이 관련 기관들이 좀 더 일찍 지금 바로 알파 세대를 고민하고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수년 동안 MZ 트렌드 광풍이 불었습니다. 모두가 MZ세대, 90년대생을 궁금해하고 또 이들을 공부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같았죠. 지금껏 이야기한 알파 세대는 온전히 21세기에 태어난 디지털 온리 세대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인류지만 나이로 보면 Z세대의 연장선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Z세대와 알파 세대를 인위적으로 구분하면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간 마케팅 바이럴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애정을 듬뿍 받아온 Z세대와 이제 막 기업과 브랜드의 탐구 대상이 된 알파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먼저 Z세대와 알파 세대는 명확히 다른 성향의 부모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Z세대 부모는 대부분 X세대이며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했죠. 반면 알파 세대 부모는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로 IT 디바이스를 일상화하고 뉴스조차 SNS로 소비하는 세대죠. 다음으로 큰 차이는 컨텐츠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청소년기부터 SNS를 사용해온 Z세대는 내 일상을 글, 사진, 영상으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Z세대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중 유튜버도 있고 가끔 나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컨텐츠 창작까지는 이 크리에이터라는 특별한 자들의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알파 세대는 달라요. 이들에게 스마트폰 갤러리에 보관된 이 수천 장의 사진이나 영상은 컨텐츠가 아닙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 재능을 투자해야 비로소 컨텐츠인 겁니다. 비록 초등학생일지라도 알파 세대는 기획 컨셉을 잡고 이 음악이나 자막을 삽입하며 요즘 유행하는 편집 툴, 앱을 사용하면서 컨텐츠를 만듭니다. 이들에게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영상은 가장 훌륭한 편집 교과서입니다. 컨텐츠 소비와 생산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셈이죠. 라이프로깅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이들이 가진 소셜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기에는 내 아이가 유튜버 되는 것도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X세대와는 꽤 다른 밀레니얼 세대 부모들의 성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나 스카이는 가주면 고맙지만 다른 재능과 끼가 있다면 유튜버나 게임 스트리머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는 부모들이기 때문입니다.
Z세대와 알파세대의 차이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Z세대는 여전히 K-팝 아이돌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우주 스타입니다. 그런데 알파세대는 이 커뮤니티 친구의 추천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이 내 가치가 최우선일 때도 있지만 대체로 유튜버나 틱토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소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이 엄마, 아빠, 선생님의 말씀보다 100만 배는 더 효과적입니다. 신기한 건 그럼에도 그들을 저 멀리에 있는 연예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주위의 친구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알파 세대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규정한 마크 맥클린들은 떠오르는 세대를 관찰하면 우리 모두가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21세기에 태어난 알파 세대의 시작은 이름처럼 XYZ를 지나서 등장한 전혀 새로운 세대의 시작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소셜 영향력과 소비력이 매우 강하여 AI와 공존할 특별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인류의 역사는 세대 간의 특성을 들여다보면서 당대를 조명했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가는 여정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기업과 브랜드 그리고 알파 세대 교육기관이나 부모뿐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어른들이 각자의 다음을 이 넥스트를 계획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세대에 집중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알파 세대와 빠르게 소통하는 기업과 브랜드만이 지속성을 갖고 미래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로 하겠습니다.